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초등 수학 공부의 핵심 4가지 중에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우리 아이 수학이 어디가 부족한지 찾으시는 방법. 우리 4가지 얘기했었잖아요. 연산력, 개념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해력, 네 번째가 사고력이었죠. 이 4가지 중에서 무엇이 우리 아이가 부족한지 좀 찾고 어떻게 메워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잘 보시면요, 우리 아이의 수학의 빈구멍 쏙쏙 어디가 빠져 있는지 찾고 메워주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초등 수학의 핵심 4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연산력, 두 번째가 개념력, 세 번째가 문해력, 네 번째가 사고력이었습니다. 이 4가지는요, 초등 수학에서, 사실은 초등을 넘어서 중고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학에서 성적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자, 교실에서 보면요, 공부 제일 못하는 아이, 수학 제일 못하는 아이는 뭐부터 일단 없다? 얘는 연산력이 없습니다. 연산력이 없는 아이들은 교실 하위 10%이 아이들, 기본 뭐 고학년이 돼도 덧셈 뺄셈 곱셈 느리고 나눗셈 느리고 기초적인 연산에서부터 벌써 삐그덕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 뒤에는 볼 것도 없고요, 이미 못합니다. 거의 99% 못하고 그 다음을 아무리 다뤄도 소용이 없어요. 연산력이 없는 아이들. 그래서 연산력이 없는 아이들, 특히 기초 연산이 없는 아이들은 최하위권, 수학에서만큼은 최하위 10%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 연산을 어느 정도 갖춘 아이들 다음으로 개념, 수학적 개념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아이들은 하위권 또 한 20, 30%, 그 10%를 제외하고요, 또 하위 20, 30%를 이루는데요. 이 아이들은 개념, 기초 연산은 되어 있는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만 풀 수 있느냐? 단순 계산 문제들만 풀 수 있습니다. 우리 100점 만점 시험지 우리 예전에 많이 보셨잖아요. 그 보면 어때요? 1번, 2번, 3번들에는 그냥 단순 연산들 나와 있죠. 이 초급, 수학의 이 초급인 아이들은 바로 이 위에 1번, 2번, 3번 정도에 해당하는 단순 계산 27 곱하기 4는 뭐 이런 정도의 문제만 풀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수학적 개념은 안 잡혀 있고 고전의 기초 연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1, 2, 3번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수학에서 초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은 수학의 하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학의 초급 아이들은 기초 연산이 잡혀 있지만 개념이 없어서 수학적 개념은 사용하는 문제는 잘 못 풀고 앞쪽 문제만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하급, 초급, 다음에 이제 수학의 중급 정도 되는 아이들은요, 바로 기초 연산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학적 개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문장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중간, 몸통을 이루게 됩니다. 학급의 가운데 있는 아이들요. 기초 연산을 할 줄 아니까 1, 2, 3번 정도의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수학적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 문제들,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이런 문제들 어느 정도 뭐 맞고 틀리고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게 이 아이들 특징인데요. 세 번째, 문해력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냐? 네, 보통 시험지 뒷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문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문제에서 이 아이들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없는 부족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기 가운데 해당이 되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사고력. 사고력과 사고력은 이 시험지를 봤을 때 거의 맨 뒷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5문제라면 조금 생각이 필요하고 조금 더 고차원적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은 한 2문제, 3문제 정도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앞에 연산, 개념, 문해력까지 갖춘 애들은 앞에 한 줄, 옆에 줄, 뒤집어서 뒤에 한 줄 정도는 푸는데 여기 뒤에 맨 밑에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보통 사고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사고력 문제, 정규교육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까지 푸는 상급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해서 연산, 개념, 문해, 사고력까지 다 완성한 아이들은 뭐죠? 여기 상위 5%에서 10%
최상위권 학생이 됩니다. 시험지 한 장만 풀려보고 앞뒤에 어느 정도에 틀렸는가 몇 번 이제 분석을 해보면 금방 이 아이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어디부터 메워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맨 첫 번째, 위쪽에 1, 2, 3번까지도 제대로 못 푼다. 이 아이들은 뭐가 부족한 거죠? 네, 연산력이 부족합니다. 연산력은 특히 기초 연산, 한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까지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 되는 이 기초 연산이 안 되는 아이들은요, 수학의 최하위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수학 공부의 가장 밑바탕 1층에 있기 때문에 요거 안 되는 애들은 그 다음 거 시도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부터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수 감각이 없어요. 숫자를 들어도 뭔가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게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숫자하고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에 정말 최하위다, 너무 못한다라고 하면 수 감각부터 먼저 길러주셔야 되는데요. 생활 속에서 숫자에 관한 이야기들 자주 하시고, 물건, 돈, 뭐 산의 높이, 아파트 높이는 몇 층인데 몇 미터 될까? 그러면 한 층에는 얼마가 될까라는 식으로 사온 과일, 빵, 뭐 생일의 날짜 등등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꾸 해주시면서 수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를 가지고 뭐 어떤 놀이들,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 31 이런 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31을 이야기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뭐 셋이서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세 개의 숫자를 얘기할 수 있어요.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 아이가 숫자를 한 개에서 세 개까지 말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27, 28, 29, 30이라고 하면 31을 말한 사람이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스킨라빈스 31 게임인데 수감각 기르는데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수놀이들을 자꾸 가족들이랑 하면서 숫자에 대해서 지금 두 개를 얘기하면 그럼 몇 개가 남지? 30일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계속 수놀이를 하셔야 됩니다. 수를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말하기 같은 것도 있죠. 취학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1, 너 2, 3, 4, 5, 6 이런 것들 미취학 아이들은 이런 것도 재밌어 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개씩 아빠 1, 2, 너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3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딸이 미취학일 때 어디 여행 가고 차 타고 다닐 때 이걸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미취학일 때 벌써 뭐 1000까지도 세고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세고 또 20 세고 100까지 센다면은 100부터는 계속 센다기보다는 100, 110, 120 해서 190에서 또 200 못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급한 마음 없이 때때로 계속 해주니까 어느 순간 뭐 몇백 90 다음에는 이게 올라가는구나, 200이 되는구나, 290 다음에는 300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숫자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천, 만, 지금은 이제 2학년인데 뭐 이런 숫자들도 알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수감각을 계속 길러줬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수감각을 길렀다면요, 이 단순히 수감각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산은 기능입니다. 스킬이에요. 그래서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각으로만 안 되고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훈련은 바로 연산 문제집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 초등 1, 2학년 공부의 핵심, 그리고 수학 공부의 핵심 4가지 1편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요. 뭐 일일 수학이라든지 수학 연산 문제집 이런 것들, 연산 문제집 보면 참 종류가 많은데 어느 정도 대동소이하니까 그걸 너무 고르는데 너무 이제 뭐 차이점들은 조금씩 있지만 고르는데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 수준에 어느 정도 맞는 거 레벨 보시고 이렇게 하루에 한 장은 좀 너무 작고요. 2장 정도가 좀 적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책별로 요거 데이 하루치라고 이렇게 딱딱 되어 있는데 그 정도를 풀리셔야 되는데, 이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 1, 2학년 정도까지만 기초 연산을 잡아 놓는다. 수감각 쫙 길러 놓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연산이 아니라 해당 학년의 연산 문제로 넘어갈 때는 연산 문제집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해당 학년 문제집, 연산 문제집 아닌 일반 기초 문제집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4학년인데 기초 연산이 안 돼, 그러면 다른 문제집 다 끊으시고요. 일단은 기초 연산을 위해서 연산 문제집부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면서, 아, 얘가 숫자 감각이 생겼고 숫자 7, 9 하면 16 딱 나오고, 23 빼기 7은 하면은 계속해서 16 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정도가 될 때까지 연산을 쫙 해서, 요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연산력은 어느 정도 갖춰줬고 이제 개념력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념력이 부족한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수학 1, 2, 3번 연산 문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수학적 개념이 되는 한 4번부터 한 10여 번까지 이런 문제들을 못 푼다, 개념이 없는 거라고 했죠. 수학적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이런 아이의 특징은 일단 수업 잘 안 듣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수업 잘 듣는 아이들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 수업을 하시는데 그거 엄청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초등수학 문제. 그래서 수업을 듣기만 해도 어느 정도 생기는데, 수학적 기초 개념도 없다, 얘네는 수업을 일단 안 듣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력이나 생활 일과 등의 다른 문제로 조금 더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아는데 좀 잘 못한다, 이런 것들 이제 개념을 잡는 방법들을 집에서 조금 학습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학적 개념은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교과서를 펼치면 뭐 약속하기 등으로 해서 수학적 개념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덮고 노트에 쓰거나 그리면서 엄마한테 설명하기. 네, 개념이라는 건 내한테 들어와서 요거를 정리를 해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읽음으로써 좀 들어오도록 하고, 그것을 내 말로 뱉어내면서 나의 언어로 나의 내 머릿속의 지식 체계와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개념에 대한 이해가 기초적인, 그 정도면 이제 기초적인 이해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개념을 실제 수학 문제에서 풀어낼 수 있느냐, 풀어낼 수 있게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뭘로 해야 되냐면 문제집으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초등 공부에서 문제집은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뭐 국어, 사회, 과학 다 권장하지 않는데요. 꼭 필요한 건 수학만은 문제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기본적인 기능이 계속 반복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계속 접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문제집이 필수적이고요. 이 과목별 이 얘기들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기초 개념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으로 넘어가서요, 한두 장을 풀어 봐야 됩니다. 문제집 앞쪽에 보면 개념 잡혀 있는데요, 그 교과서랑 유사합니다. 그것들 뭐 간단하게 보고요. 문제집을 뭐 역시 한 페이지, 이렇게 펼치면 한 페이지, 그러니까 두 쪽이 되겠죠. 두 쪽이라든지 한 세 쪽에서 네 쪽까지도 뭐 양에 따라서 풀 수 있겠지만, 많이 푸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의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기초 개념을 잡았죠. 그래서 요것이 여러 문제들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이렇게 쭉 봐야 되는데, 문제집을 보면서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이 개념과 이 개념이 이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아이한테 던져 놓으면 또 문제 풀이로 가거든요. 매일매일 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가끔, 특히 초반에 수학 문제집 펴고 교과서 펴서 이 개념 읽었지,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적용되지, 이렇게 적용되는 그 과정을 어머니께서 옆에서 같이 조금 들어주실, 이야기해 주실,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어머니도 시간 내기도 힘들고 피곤하신데. 하지만 이런 방법들의 사고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샘플을 잡고 조금 초반에 보여주시면서 아이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은 이제 어떤 아이들이냐 말씀드렸죠. 이제 뒷장에 넘겼을 때 맨 뒷 문제 말고 그 뒤에 이제 좀 문장으로 쭉 나오는 것들 너무 많이 틀린다. 그러면 문해력이 부족하구나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문해력이 부족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학의 문제가 아니다. 독서량이 부족하다. 독서량을 하루에
독서 시간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죠. 최소한 뭐 1, 2학년이라고 하더라도 한 10분 정도, 뭐 3, 4학년 넘어간 다음에 이제 30분, 하루 30분 정도 독서 시간을 계속 보강을 해주시면서 이걸 기본으로 잡음으로써 모든 공부의 기초를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그 자체만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CSI 질문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예,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다시 읽어봐라. 모르겠어요. 아니, 다시 읽어봐. 이걸 여러 번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쭉 읽고 모르겠다고 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읽어내야 된다라는 그것 자체를 먼저 심어줘야 돼요. 다시 읽어봐, 다시 읽어봐, 여러 번 합니다. 대부분 한 80% 이상의 아이들은 다시 읽어봐란 말만 한 두 번, 세 번 해도 읽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도 잘 모른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CSI 질문장,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뭐니 찾아봐라. 주어진 조건은 뭐니 찾아봐라. 다음 문제 받았을 때 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니, 주어진 조건은 뭐니. 이 질문 두 개는 계속해야 되는 거야. 다음 문제 받았을 때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엄마가 물어볼게. 다음 문제 받았을 때, 자, 첫 번째 뭐라고 물어야 되니?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아이가 문장제 문제를 접하자마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우리 정말 우리가 눈이 풀려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포커스를 똑똑,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질문해야 되지? 주어진 조건은 무엇이구나. 이걸 찾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다음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제집으로 왔을 때 맨 뒷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맨 뒷 문제만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공부에 당연히 사고력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뒷 문제를 못 푼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공식에 숫자만 자꾸 집어넣고 있다. 이 공식 왜 나왔어? 왜 이렇게 풀 수 있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자꾸 뒤집어 봐야 됩니다. 이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를 자꾸 찾아보고, 그러면 우리가 공식이란 건 깜깜이거든요. 이렇게 깜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왜 나오게 됐는가, 교과서에 다 그림하고 다 있습니다. 이거를 헤집어서 펼쳐보니까 요렇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게 사고력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식을 뒤집어 보고 풀이 과정을 계속 설명하게, 여기서 왜 곱하기를 썼지, 나누기를 썼지, 이렇게 교과서를 활용한 기초 사고력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고력 문제집 꼭 해야 되나요? 사고력 학원 꼭 가야 되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아이가 일단 사고력 문제집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한다, 잘한다. 앞에 거 연산, 개념, 문해력 문제 다 없고 좀 도전적이다 라고 하면 사고력 문제집으로 좀 어려운 문제를 주면 아이가 막 생각하는 재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빠져서 재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빠진 애들은 이거 하면 안 되고요. 또 수학에 아주 큰 흥미는 없다, 그냥 하려니까 한다, 이런 아이들은 사고력 수학까지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력 문제집들이 보면 되게 선행을 좀 쉬운 말로 풀어놓은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선행을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는 저는 위주기 때문에 굳이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수학의 핵심 네 가지 연산, 개념, 문해, 사고력은 수학의 성적의 수준을 결정짓는다. 먼저 제일 못하는 애들은 연산력이 없다, 최하위권. 그 다음에 연산력이, 기초연산이 조금 갖추는데 수학적 개념이 없다, 하위권이 됩니다. 기초연산 되고 수학적 개념 어느 정도 아는데 문장제 문제만 나오면 아이가 머리가 멈춘다, 문해력이 부족하고 마지막으로 사고력까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의 시험지 한 장을 앞뒤로 보면서 어떤 문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단순 계산 굉장히 많이 틀렸네. 연산력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얘는 수학적 개념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직선하고 선분하고 지금 차이도 모르고, 면하고
점하고 지금 자꾸 헷갈리는구나. 개념력으로 가셔서 교과서 개념 잡으셔야 되고요. 문장제 이거를 식으로 만들어 놓고 식으로 문장 문제를 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면 푸는데 말로 적혀 있으면 식으로 못 바꾸고 못 세우더라. 아, 문해력이 부족하구나. 그 다음에 조금만 변형된 문제를 못 푸는구나. 사고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채우다 보면 최고의 수학 학습자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하시면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고요. 관련돼서 계속 보시면 좋을 영상들 여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